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나는 새로 이사 온 작은 원룸에서 낯선 소리를 들었다. 문 앞에서 무언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였다. 호기심에 문을 열자 그곳엔 오래되고 상처투성이인 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그 개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나는 순간 마음이 쓰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옆집에서 들려온 경고가 내 귓가를 울렸다. 저 개한테 절대 먹이 주지 마. 위험해. 이웃은 목소리를 낮추며 나에게 경고했다. 그 개는 밤마다 나타나지만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 눈망울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몰래 음식을 조금 문 앞에 놓았다. 개는 조심스레 다가와 먹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낡은 집 구석구석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밤마다 설명할 수 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더 이상 이곳에 혼자가 아니라는 듯이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몰랐던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단순한 개가 아니라 오랜 저주와 비밀이 얽힌 존재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고 어두운 비밀 속으로 빠져든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그 개에게 마음이 끌렸다. 밤마다 문 앞에 남겨둔 음식은 언제나 사라졌고 개는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내 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문틈 사이로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 잠들기 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상한 이미지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울리는 누군가의 흐느낌. 어느 날 집 앞에서 만난 이웃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개는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있었지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거든. 그 집에서.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옛날 집주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나는 그가 사라진 후부터 그 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밤중 그 개는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고 문을 열고 나가 개를 따라갔다. 걔는 내가 알던 그 조용하고 슬픈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찬 듯 번뜩였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걔를 쫓아간 끝에 나는 오래된 폐가 앞에 멈춰 섰다. 폐가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다. 나는 그 집 안에서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했고 발걸음 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순간 폐가 안에서 갑자기 차가운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소리 지르며 도망쳤지만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문 앞에 또다시 그 개가 있었다. 이번에는 나를 노려보는 눈빛이 더욱 깊고 어두웠다. 그리고 그 개가 짖는 소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무언가를 알려주는 메시지임을 깨달았다. 나는 그 개를 먹이면서 저주를 불러온 것이 아닌지, 그 저주가 내게 어떤 끔찍한 운명을 가져올지 두려워졌다. 이후로는 문 밖에서 이상한 발자국 소리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내 방 창문 너머로 스치곤 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개가 정말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내가 그를 먹이면서 불러온 운명은 무엇인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은과 숨겨진 진실로 이어진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을 맴도는 이상한 생각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그 개의 짖음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지만 모양은 흐릿했고 존재 자체가 뭔가 비현실적이었다. 아침이 밝자 나는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마을에서 오래 산 분으로 이 집과 주변에 얽힌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옛날에 여기서 큰 사건이 있었단다.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모든 가족이 한꺼번에 사라졌어.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지. 그리고 그 집 앞엔 항상 그 개가 있었단다. 사람들은 그 개가 그 가족을 지키려는 영혼이라고 믿었지.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그 개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임을 점점 느꼈다. 그리고 내가 그 개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한 후
그 집의 비밀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개를 만났다. 개는 여전히 문 앞에 앉아 있었고 이번에는 나를 향해 낯선 울음을 내질렀다. 그 울음은 슬프면서도 절박했고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다. 나는 개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야? 왜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그 순간 개의 눈빛이 번쩍이며 붉게 빛났다. 나는 공포에 휩싸였고 그 개가 갑자기 내게 달려들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개는 나를 물지 않고 오히려 문 쪽을 가리키며 짖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 뒤에서는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와라. 우리를 잊지 마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에 든 휴대폰을 켜서 불빛을 비추었다. 그 순간 문 앞에 있는 개의 모습이 사라지고 대신 옛날 가족의 사진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어디선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나는 이 사진을 들고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 가족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단다. 하지만 그 영혼들은 아직도 이 집과 그 개와 함께 이곳에 머물고 있어. 네가 그 개를 먹인 순간 그들과 연결된 운명을 받아들인 거야. 나는 점점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두려움과 함께 호기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집과 그 개가 감추고 있는 어둠의 비밀은 더욱 선명해졌다. 나는 이제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다. 그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과 운명적으로 연결된 존재가 된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그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더욱 충격적인 비밀과 마주하는 순간을 담는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개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짖음은 점점 더 절박해졌고, 마치 나를 향해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했다.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는 여전히 그 개가 앉아 있었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눈빛은 예전과 달리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개를 바라보았다. 개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달려가더니 골목길 쪽으로 뛰어갔다. 나도 그 뒤를 따랐다. 골목길은 오래된 가로등 불빛 아래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다. 개는 멈추지 않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갔다. 그 순간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긁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개는 갑자기 멈춰섰고 나는 그 뒤에서 낯선 냄새와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그곳은 오래전에 사람이 살았던 폐가 근처였다. 그 집은 무너진 지 오래되어 내부는 어둡고 음산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낡은 신문지와 먼지가 가득했고 벽에는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그 순간 폐가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자세를 낮췄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나에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목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벽 한쪽 구석에서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일기장에는 한 아이가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일기장에는 그 가족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집에 얽힌 비밀이 적혀 있었다. 가족은 어느 날 밤 이상한 존재에게 쫓겨 이 집에서 도망쳤지만 결국 모두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그 개가 그들을 지키려 했다는 믿음을 남겼지만 결국 비극은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점점 더 깊은 절망과 공포에 빠졌다. 그리고 그 개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임을 확신했다. 나는 이 비밀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 순간 폐가 밖에서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급히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어둠 속으로 숨었다. 폐가 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그 남자는 나를 찾는 듯 집 안을 살폈고 내가 숨은 곳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는 폐가 한가운데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바닥에 던졌다. 그것은 오래된 목걸이였고 그 순간 개가 갑자기 짖으며 폐가 안으로 뛰어들었다. 남자는 크게 소리치며 개를 쫓아냈지만 개는 다시 돌아와 목걸이를 물고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 목걸이를 받아들고 남자가 남긴 메시지를 해독하려고 애썼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비밀을 담고 있는 열쇠였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내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주변 사람들도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리고 그 개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낸다.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폐가에서 발견한 목걸이와 일기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밤마다 들리는 개 짖는 소리와 그 남자의 그림자가 내 정신을 옥죄었다. 어느 날 나는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을 해독하려고 고서적을 뒤적였다. 그 문양은 오래전 잊혀진 고대 의식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무언가 강력한 힘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은 가족의 영혼을 얽매어 두는 저주와도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개가 나타날까봐 두려웠다. 문 밖에서 낮게 울리는 짖음이 들렸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개는 그날보다 더 초조해 보였고 나를 골목길로 이끌었다. 나는 숨을 참고 뒤를 따랐다. 그곳에서 나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당신이 그 목걸이를 가진 사람인가? 그 목소리는 낮고 냉랭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였다. 그가 다시 나타난 이유는 명확했다. 그는 목걸이와 일기장이 자신들의 가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되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영혼이 갇힌 저주다. 네가 그걸 가지고 있는 한 너도 이 저주에 빠질 거야. 나는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내게 자신들의 가족사가 얽힌 오래된 전설과 저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서 내려오는 저주에 희생당했다. 그 저주는 사랑하는 자를 잃은 자의 영혼을 이곳에 묶어둔다. 그 개는 그 가족의 마지막 수호자였고 너에게 그 진실을 알리려 왔던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서서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개가 매일 밤 나타나던 이유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고 그것은 저주에 묶인 영혼이 누군가에게 전하려는 간절한 메시지였다. 그러나 진실을 찾는 것은 점점 위험해졌다. 그날 밤 나는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도는 걸 느꼈다.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갔고 나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꼭 닫았다. 며칠 후 내 이웃들이 하나둘씩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병, 이유모를 부른 그리고 실종 사건까지. 나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걸 직감했다. 저주가 이 마을을 휩쓸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개도 점점 더 이상해졌다. 어느 날 밤, 개는 갑자기 내 집 문 앞에서 미친 듯이 짖으며 몸부림쳤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저주와 연결된 존재였다. 나는 그 개를 따라 다시 폐가로 향했다. 폐가 안은 전보다 더 음산했고 벽에 새겨진 문양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나는 무언가 불길한 힘이 내게 다가오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지만 그 안에는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 소리를 따라갔다. 폐가 깊숙한 곳에서 나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무언가 쌓여 있었고 그것은 바로 오래전에 실종된 가족의 마지막 유품이었다. 그리고 그 유품에는 저주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상자를 열자마자 집안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람도 없이 문과 창문이 요동쳤고 나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그 순간 폐가 안에 갇힌 영혼들이 깨어난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일어나 상자를 꼭 쥐었고 그때 내 앞에 나타난 것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저주에 갇힌 가족의 영혼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고통을 끝내줘.
나는 그들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무너졌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연을 세상에 알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었던 그 개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었다. 저주를 푸는 순간 나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두려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문 밖에서 들려오는 개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는 신호임을 알았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개의 울음소리에 이끌려 다시 폐가로 향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내 발걸음은 무겁고 불안했지만 어떤 힘이 나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개는 앞서가며 자주 뒤돌아보며 나를 기다렸다. 그 눈빛 속엔 슬픔과 절망, 그리고 무언가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낡은 나무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안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내부는 오래된 먼지와 썩은 나무 냄새가 가득했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도 잔잔한 평화가 스며 있었다. 상자에서 꺼낸 유품을 품에 꼭 안고 나는 저주에 걸린 영혼들의 부탁을 떠올렸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단지 자유였다. 그러나 자유를 얻기 위해선 감춰진 비밀과 마주해야 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폐가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낡은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갔다. 아래층은 오래전에 봉인된 듯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기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재단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다시 한번 목걸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낡은 책 한 권이 있었다. 책을 펼치자 오래된 붉은 잉크로 적힌 글자들이 나를 압도했다. 그것은 이 집을 지키던 조상들이 남긴 경고와 저주 해제의 주문이 담긴 일기였다. 글자는 점점 흐려졌지만 핵심적인 문장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이 저주는 혈족의 원한에서 시작되었으며 영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선 마지막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희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완성되어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랑과 용서가 이 저주를 풀 열쇠라니. 하지만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진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그때 갑자기 폐가 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이 삐걱거리며 금이 갔고 나는 급히 책을 품에 안고 몸을 낮췄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간에서 무언가 거대한 힘이 내게 다가오는 듯했다. 돌아가라. 이곳에 머무르면 너도 저주에 갇힐 것이다. 낙이 익은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는 이번에는 경고가 아닌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네가 감히 우리 가족의 비밀에 다가오다니 대담하군. 하지만 알게 될 것이다. 이 저주를 풀려는 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나는 굳은 결심을 다지며 말했다.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이 저주가 끝나지 않는다. 난 반드시 이 마을과 이 가족을 구할 것이다. 그는 잠시 나를 응시하다가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좋다. 그렇다면 시험을 거쳐라. 저주를 해제하는 마지막 의식을 위해서는 네가 직접 그 희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그 희생은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그는 손을 들어 책에 적힌 주문을 가리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치고 의식을 시작했다. 주문은 복잡했고 감정의 파고가 내 안에서 요동쳤다. 과거 가족의 비극과 고통이 머릿속을 휘몰아치며 나를 심연으로 끌어들였다. 어둠 속에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 순간 개가 내 곁에 다가와 머리를 내 무릎에 얹었다. 그 눈빛은 마치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하는 듯했다. 의식이 끝나자마자 폐가 안의 공기는 한층 가벼워졌다. 벽의 문양도 서서히 빛을 잃었고 무거웠던 분위기가 사라졌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깊은 피로감과 혼란 속에 빠졌다. 마지막 단계는 네가 직접 용서해야 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남자의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그동안 이 마을과 폐가에 얽힌 모든 인물을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 후회,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 그것들이 나를 얽매고 있었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둠과 마주해야 했다. 폐가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개를 데리고 조용히 걸었다. 달빛 아래 개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따뜻해 보였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내가 나 자신과 마주하며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이 저주를 풀고 마을을 구할 마지막 열쇠였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났고 나는 그 빛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 내 안에 숨겨진 어둠과 빛, 그리고 개와의 인연이 만들어낼 기적을 믿으며 이제 나는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딛었다. 진실을 향해, 그리고 자유를 향해. 그날 이후 나는 폐가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어둠과 맞서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 과거의 실수와 후회들을 받아들이는 일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만큼 소중한 과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평소와 다르게 조용하고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집 앞 계단에서 개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짖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절박했다. 무슨 일이냐? 나는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걔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짖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의 형체였지만 너무 어둡고 희미해서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나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불빛을 비췄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폐가에서의 저주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내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주민들에게 최근 이상한 현상에 대해 물어보았다.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몇몇 노년층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아파트 부지는 원래 오래된 묘지였소. 몇십 년 전 도시 개발하면서 묘지를 옮겼지만 영혼들이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그 개는 그 영혼들과 연결된 걸까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럴 수도 있지. 개는 인간과 영혼 사이를 잇는 존재라는 말도 있거든. 나는 점점 더 이 모든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개가 나를 이끌었고 나 역시 저주를 풀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개와 함께 다시 한번 폐가로 향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안에 자리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나를 밀어붙였다. 폐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개의 몸짓을 따라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여전히 음산했지만 어딘가 이전보다 온화한 기운도 감돌았다. 나는 제단 앞에 멈춰 섰다. 책을 펼쳐 다시 주문을 읽기 시작했다. 어둠을 밝히고 빛을 되찾으며 사랑과 용서로 자유를 이룬다. 그 순간 공기 중에 희미한 빛이 퍼지기 시작했고 벽에 새겨진 문양들이 하나둘씩 빛나며 눈부신 빛으로 변했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했다. 그때 갑작스레 강한 바람이 불었고 차가운 손길이 내 어깨를 스쳤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섰다. 그곳에는 누군가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가 있었다. 희미한 형체가 점점 선명해지더니 한 젊은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눈은 슬픔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한 기운이 내 몸을 감싸며 나는 이상한 평온함에 휩싸였다. 그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모든 저주를 녹일 수 있다.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와의 접촉이 끝나자 나는 갑자기 밝은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눈을 뜨자 나는 다시 아파트 현관 앞이었다. 걔는 내 곁에서 조용히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패가나 저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이 내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걔는 가끔 밤낮 문 앞에서 짖으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그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다.
그 미스터리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그리고 혹시 너희도 문 밖에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있다면 조심스레 귀 기울여 보길 바란다. 그 존재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니까. 이것이 내가 겪은 이야기의 끝이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그 너머에 존재한다. 너희의 눈과 마음으로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며칠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개가 밤마다 문 앞에서 짖는 소리에 잠을 설치곤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짖음이 무언가를 알리려는 신호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끌어올랐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나를 자극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용기를 내어 문 밖으로 나가 보았다. 어둠 속에서 개는 조용히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리니 아파트 단지 뒤편에 오래된 공터가 있었다.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다. 뭐지? 나는 속삭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개는 나를 따라 천천히 공터 쪽으로 걸었다. 그곳에는 폐허가 된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머뭇거리며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은 의외로 부드럽게 돌아갔다. 문을 열자 나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강렬한 불빛에 눈을 찔렸다. 내부에는 이상한 기계 장치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개와 함께 찍힌 한 남자가 있었다. 나는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남자는 젊고 힘이 넘치는 인상이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사진 아래에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김준호, 1972, 인구 99.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개가 준호와 관련이 있는 거야? 개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갑자기 창고 안의 기계들이 희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변 공기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심호흡을 했다. 그때 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둬. 그곳에 들어가면 안 돼. 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니 바로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 개는 저주받은 영혼과 연결돼 있어. 그 남자는 그 개와 함께 비밀 실험에 연루됐고 그로 인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단다. 누구도 그 진실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 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불안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할머니의 말은 미신 같았지만 사진과 기계 장치들을 보고 나서는 무시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근처 도서관에서 김준호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삶과 죽음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고 싶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하나씩 뜨기 시작했다. 젊은 과학자 김준호 의문의 사고로 사망, 비밀 실험과 관련된 이종 생명체 연구 보고서, 실종된 동료들과 미스터리한 개의 행방. 기사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고 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굳혔다. 그와 개, 그리고 내가 지금 마주한 이 저주는 어떤 깊은 원한과 연결돼 있었다. 어느 밤 다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개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고 몸을 긴장시키며 으르렁거렸다. 나는 손전등을 켜서 그가 본 방향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누군가 숨어 있었다.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지며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얼굴이 없었고 몸은 흔들리는 안개처럼 보였다. 당신은 누구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림자는 대답 대신 허공으로 사라졌다. 걔는 계속 짖으며 그 자리를 지켰고 나는 그 신비로운 존재가 내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알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꿈속에서 김준호와 마주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진실을 찾으려면 네가 두려움을 넘어야 한다. 걔는 너를 도우려 하지만 그 힘은 동시에 위험하기도 하다. 준비가 되었느냐? 나는 눈을 뜨며 결심했다. 앞으로 닥칠 어둠 속 진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개와 함께 나는 그 어둠의 미로를 헤쳐나가야 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 저주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수수께끼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끊임없이 김준호와 그 개에 관한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발견한 낡은 기록과 인터넷에서 뒤져본 도시 전설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진실에 다가갈수록 주변의 이상한 사건들도 더욱 자주 발생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선 미묘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전기가 갑자기 나가기도 했다. 집안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삭임 소리가 들렸고 밤마다 개가 문 앞에서 짖는 소리는 더욱 절박해졌다. 어느새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내 일상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개가 갑자기 짖으며 몸을 낮췄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마치 누군가가 지워버린 듯 흔적도 없었다. 숨이 막히는 공포가 몰려왔지만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누구냐? 왜 여기 있는 거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존재는 답하지 않고 대신 손을 내밀었다. 그 손끝에는 빛나는 작은 조각이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조각을 받아들였다. 순간 머릿속에 번쩍이는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조각은 바로 김준호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비밀 실험의 핵심 장치였던 영혼의 파편. 그것은 영혼과 기억을 담는 신비한 물건이었다. 이 조각이 없으면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네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조심하라. 저주받은 자들이 널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영혼의 파편을 단단히 쥐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김준호가 남긴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먼저 김준호의 옛 연구실을 찾아 나섰다. 폐쇄된 대학 캠퍼스 한 켠에 위치한 그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미쳐버린다는 소문을 내뿜었다. 하지만 나는 개와 함께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책들과 수많은 기록들이 먼지 속에 묻혀 있었다. 벽 한쪽에는 김준호가 직접 쓴 듯한 노트가 붙어 있었다. 그 노트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다. 노트에는 그의 실험 내용과 연구 결과, 그리고 자신이 마주한 괴물 같은 존재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개가 저주받은 영혼과 연결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내 개는 더 이상 평범한 동물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과 기억을 흡수하며 저주받은 힘을 지녔다. 이 힘은 세상을 파괴할 수도 구원할 수도 있다. 나는 이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김준호가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그리고 왜 그가 죽음을 맞았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시 그 그림자를 마주쳤다. 이번에는 말을 걸었다. 저주받은 자들이 누구지? 왜 나를 노리는 거지? 그 그림자는 대답 대신 내 손에 들려있던 영혼의 파편을 가리켰다. 그것을 가진 자는 진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진실은 그대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선택하라. 도망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나는 결심했다. 이 모든 저주와 비밀을 끝내기 위해 싸우기로.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걔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나를 응시했다. 마치 너와 함께 하겠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다음 날 나는 김준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집터를 찾았다.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바닥에는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의식과 관련된 것 같다. 나는 개와 함께 그 문양 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의식을 시작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떨리며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의식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준호의 기억과 감정을 직접 체험했다. 그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개와의 끈질긴 연결고리를 느꼈다. 그 기억 속에서 나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모든 저주를 풀 열쇠는 바로 용서와 연결에 있었다. 내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걔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인간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영혼의 매개체였고 김준호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존재였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한번 저주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나는 영혼의 파편을 단단히 쥐고 이 끝나지 않은 악몽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준비했다. 그리고 개와 함께 나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어두운 밤, 나는 긴장감에 휩싸인 채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개는 내 곁에서 잔잔한 숨결을 내뱉으며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영혼의 파편이 내 손에 쥐어진 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은 마치 저주받은 존재들의 속삭임처럼 내 귓가에 울렸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여, 너는 이미 저주의 길에 들어섰다. 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은 결심을 다졌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김준호와 개의 영혼이 평안을 찾을 때까지 이 싸움을 끝내겠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낡고 오래된 무덤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김준호의 이름이 새겨진 돌비석이 있었고 주변에는 무수한 개들의 발자국이 새겨진 듯한 흔적들이 있었다. 이곳이 모든 비밀의 출발점이자 끝임을 직감했다. 나는 영혼의 파편을 돌비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어둠 속에서 그간 보지 못했던 형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저주받은 영혼들이었고 모두 김준호의 실험으로 인해 고통받던 이들이었다. 너희를 이곳에 가둔 채 내가 씻어주겠다. 나는 조용히 속삭이며 파편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파편에서 빛이 발산되며 주변의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영혼들은 하나둘씩 안식을 찾으며 그 빛에 이끌려 사라졌다. 그 순간 그 개가 내 발치에서 깊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슬픔이었고 한편으로는 해방의 노래 같았다. 나는 그 개를 안아올리며 속삭였다. 네가 지켜온 모든 기억, 모든 고통 이제 끝내자. 마지막으로 그 개의 눈동자에서 빛나는 눈물이 흘렀고 그것은 순수한 희망으로 변했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졌고 고요함만이 남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그 개와 함께 살았다. 개는 더 이상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었고 나에게 깊은 위로와 사랑을 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조차 희망의 빛이 피어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끝이지만 그 개와 나의 연결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와 마주할 때 그 속에 담긴 진실과 사랑을 찾아내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이 전설이 남긴 진짜 메시지다.